자,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한국의 대표 건설사 DLENC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턴턴해 보이는데 과연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한 애널리스트가 무려 52개 항목으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원본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면책 조항 3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오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학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거지 절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여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특정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3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청사진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기반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어떤 균열이 있는지도 짚어보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치를 계산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 결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청사진입니다. DLENC. 이름은 참 익숙하죠. 근데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라고 불리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원본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이 회사의 핵심 강점, 그건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편한 세상과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이 두 이름이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회사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 숨겨진 가치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첫 숫자부터 정말 압도적입니다. PBR이 0.3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가 1만 원이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단돈 3,1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1조 8,500억 원.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그냥 들고 있는 현금이에요, 현금.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이 회사 전체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힘든 수준이죠. 네,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은 무려 83%나 늘었고요. 부채 비율도 아주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재무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분석이 아니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단단해 보이는 기반에도 분명한 균열이 존재합니다. 원본 자료가 지적하는 약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숫자,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4.33%. 이게 낮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봤듯이 회사가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 즉 자본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회사의 전체 덩치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실제 남는 돈인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알짜 사업에 집중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런 내부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설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리스크들도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은 외부 충격에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강점과 약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분석가는 과연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분석가들이 그냥 느낌으로 이 정도 가격? 이렇게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자산이나 주당 순이익 같은 핵심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요. 이걸 SIRM이나 PER 같은 여러 검증된 평가 모델에 넣어서 돌려보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표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부 요약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PBR이나 현금 보유량은 별 5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뛰어나죠. 근데 ROE, 즉 수익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정말 뚜렷하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왼쪽이 현재 시장 가격이고요. 가운데가 이 분석 자료에서 제시하는 적정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은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장부 가치입니다. 현재 가격과 분석가가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원래 가진 가치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길고 긴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원본 자료의 최종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다. 보유 현금과 자산 가치만으로도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령 성장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운 아주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를 가졌지만 성장은 더딘 이 거인, DLENC. 과연 이 잠자고 있는 거인의 깊은 가치를 깨울 그 불꽃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